이번 시간에는 3과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말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어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순서대로 공부를 해가는데, 그 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지난 시간에 본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요 주어를 꾸미는 말을 볼 거예요. 근데 주어를 꾸미는 말 중에 앞쪽에 형용사 하나로 붙는 말들이야 우리가 해석을 못할 경우가 없는데, 이 주어를 꾸미는 말이 뒤로 붙어서 얘네들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 명사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전체 저 모양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기로 하죠.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파트 1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명사를 꾸미는 말은 쉽게 품사로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말이. 근데 우리말은 명사를 꾸미는 말이 100% 다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가끔씩 뒤에서 명사를 꾸며오는 말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100%가 다 형용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미게 되는데,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단일 형용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일 경우에는 영어도 동일하게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놓고 얘가 명사를 꾸미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만약에 얘가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자, 구절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얘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말의 어순하고 다르다 보니까 얘를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그럼 이 모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석하는 방법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적용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가지 모양이 있냐면 8가지 모양이 있어요. 미리 얘기해드리고 가면 구로 5개, 절로 3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 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앞에 명사가 있을 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앞쪽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해석 못하는 경우 없어요. 그죠? 그냥 딱 그대로 단어 뜻만 그대로 갖다 붙여서 가면 되는데, 단일 형용사일 때. 그렇지 않고 뒤로 구가 나타나는 경우는 첫 번째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뒤로 붙으면, 즉 형용사 자체를 꾸미는 말이 뒤로 붙으면, 그러면 이게 구가 되어서 형용사를 분리하지 않고 얘네들이 다 합쳐서 한 번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모양은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모양을 가장 많이 봅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언뜻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데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꽤나 생기거든요. 특히나 형용사가 단어가 어려워 버리거나 이러면 이거 뭐지 하고 대충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뒤에 있는 말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런 것들을 한두 개 보고 나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건데요. 전치사 구가 제가 부사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형용사 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이, 즉 소위 부정사 구가 뒤로 와서 명사 뒤로 와서 얘가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우리 1과에서 준동사를 해석하는 법에서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조금 변화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 조금 중요한데요. 동사 자체가 뭘로 변화를 하는 거냐면 ing로 변화를 하거나 동사가 ed로 변화를 해서 우리가 흔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말이 앞에 있는 이런 명사를 꾸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ing, ed도요. 구가 아니고 한 단어로 되어 있으면, 한 단어로 되어 있을 때는, 즉 예를 들어 sleeping baby라고 이렇게 sleeping baby 이렇게 쓰면 sleeping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때는 sleeping baby라고 baby 앞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근데 sleeping이라는 말이 만약에 오늘 mother's
랩이라고 해서 엄니의 발 위에서 잠든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게 만들면 그러면 구가 되는 거니까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모양이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절이 되면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소위 관계대명사라는 놈을 이용하는데 관계대명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who, which, that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사람에게 who 쓰고 사물에게 which 쓰고 that은 사람 사물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관계대명사가 더 있지만 걔는 뭐 좀 특별한 거니까 제쳐두고 사람 사물을 합쳐서 that으로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놈들이 있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소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그 다음에 that이 와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면 동사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생략도 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사를 생략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뭐부터 나타나게 될 거냐면 주어 동사부터 곧바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3가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5가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할 때는 뭐 미리 얘기를 드리고 가면 저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좀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 3가지 정도로 꼽으라고 하면 얘가 나타나면 대부분 다 버벅거려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많이 어렵냐면 얘가 많이 어렵거든요. 얘는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해석 안 된다고 질문하면 구문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막상 찾아보면 그건 다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나마 구문과 관련해서 갖고 오면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뭐 열이면 한 8은 이것 때문에 질문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얘는 어려워서라기보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많이 안 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형용사 전치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자주 보지 않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해석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도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판이랑 비교해보고 이 형용사의 뜻도 알고 여기 나오는 말도 아니까 대충 맞는 것처럼 해서 맞다고 여기고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 두십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전치사구 이런 거는 뭐 쉽고요. 각각 이제 그럼 해석하는 방법 한번 붙여볼까요? 얘는 그냥 당연히 형용사의 의미를 붙여서 뭐뭐 하는, 뭐뭐 한 명사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전치사는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할 거냐면 전치사의 뜻이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얘도 역시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가면 될 거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전치사의 뜻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씩 더 따져볼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부정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형용사가 되면 뭐뭐 할,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려는,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can의 의미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ing는 동사가 변화를 한,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재 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능동의 현재 분사인데 얘는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d가 된 게 어려운데, ed는 좀 이따가 따로 뽑아서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ed가 왜 어렵냐면 얘는 타동사의 ed형이 들어갈 거거든요. 타동사의 ed형이 들어가고 분사가 되었을 경우에 해석할 때 뭐라고 되냐면 흔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그냥 탁 이해하라고 이렇게 써둘게요. 보통 수동으로 해석할 때 뭐뭐 되어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수동이라고 제가 표시를 저렇게 해두겠습니다. 수동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뭐 볼 거 없네요. 관계대명사도 그대로 얘는 주어가 동사 하는 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동사 하는 주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걸 꾸며주면 되니까. 당연히 뭐 목적어 같은 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내용은 첫 번째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저것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틀리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얘 형태 주요하게 기억해 두시고, 타동사의 ed형은 제가 지금 따로 빼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모양 눈여겨 봐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양이고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가끔씩 뭘 착각하는 학생이 있냐면 ing를 동사의 진행형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것도 공부 부족인 거죠. 진행형이 동사가 되려면 얘는 ing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BING가 돼야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man living in 일산이라고 쓰면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men are living이라야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거 하나만 비동사가 있어야 동사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얘 형용사 뒤에 뭐가 줄줄이 붙어 나오면 얘는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되어서 합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하세요.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형용사만 따로 떼어서 앞으로 가는 거 안 됩니다. 좀 이따 문장 갖고 다시 설명할게요. 부정사가 들어오면 전형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will 또는 can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직접 변하는 ing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타동사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동사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남아있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해 두세요. 자, 이놈이 만약에요. 여기 있는 이 명사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목적어 자리를 꾸미는 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주어 자리를 꾸미는 말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끼어들고 복잡해지면 문장이 복잡해지기는 하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저 주어를 뭐뭐 하는 주어라고 해석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을 거냐면 동사를 볼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과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나타나는 동사들은요, 얘는 문장의 정동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관계사가 데리고 있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났을 때 얘를 정동사로 보는 것,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왜 자꾸 제가 어렵다라고 하냐면 이제 잘 봅시다. 이 타동사의 이디형만 탁 따로 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쟤를 제가 어렵다라고 하냐면 이 동사의 이디형은 예를 들어 주어가 나오고 이 자리에 동사의 이디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동사의 이디형은 분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가능성도 많죠? 그냥 동사의 과거형일 가능성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사 뒤에 나타난 타동사의 이디형이 얘가 정말로 실제로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엉켜버리면 이 구별을 못하면 그러면 문장이 완전히 들들 꼬여버리거든요. 동사 부분을 분사로 잘못 해석해버리거나 분사 하나를 동사로 잘못 해석해버리면 문장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건지 먼저 과거 동사의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론을 알아도 해석하다가 자꾸 틀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해석판이랑 비교해보면 해석이 잘 안 돼서 해석판이랑 비교해보면 아,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몇 번 더 틀리다 보면 더 이상 얼마 안 가서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는 이놈을 안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왔는데 이 자리에 자동사가 왔어요. 자동사가 오고 ED0이 오면 얘는 100% 동사죠. 100% 동사죠. 왜냐하면 수동이 되려면 뭐의 ED0이 타동사의 ED가 수동형이 되는 거니까 자동사 뒤에 ED가 붙었다라는 건 얘는 100% 모임을 나타내는 거냐면 동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러면 타동사 뒤에 ED0이 붙었는데 이 자리에 명사가 떡하니 나온다면 그러면 이 명사가 문장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양은 뭐가 되는 거냐면 뭐 되죠? 얘는 과거 동사가 된 거겠죠. 주어 뒤에 자동사의 ED형이 나오거나 타동사의 ED형이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 모양으로 얘는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영어 좀 하시는 분은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사형식일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분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모양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양만. 예전에 이렇게 인강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게시판 이런 데다가 시비 걸고 혼자 흐뭇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라는 건 수학, 과학하고 달라서 늘 예외들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례 하나를 이렇게
다 따져서 예외를 설명해 주면 기본이 잡히기 전에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써놓고 막 이렇게 저의 항복을 받아내고는 막 흐뭇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동사 뒤에 ed형이 갔어요. 앞이 주어일 경우입니다. 물론 이건 주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쉬운 모양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타동사의 ed가 나오면 동사가 되려면 얘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오면 분사라는 얘기네요. 명사가 안 나오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흔히 볼 게 부사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가 나오는 것. 앞에 타동사의 ed도 같이 씁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어 다음에 타동사의 ed를 봤는데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떡하니 나와버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100% 뭐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수동의 과거 분사가 된 겁니다. 수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과거 분사라고 할까요? 자, 얘는 과거 분사가 되어서 뭘 할 거냐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또는 경우에 따라 명사를 꾸미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모양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과거 동사가 되는 ed, 동사의 ed 모양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분사가 되는 ed 모양이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부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로 문장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된 거고 문장 완료 또 물어볼라. 그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몰라도 되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동사가 나왔다면 너무나 당연히 앞에 건 동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하나의 영상처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자꾸 확인해 보고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자꾸 쳐다보면 원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실제로 이 모양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그래야 이제 진짜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를 벌써 그래도 한 10년 공부해왔잖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한 10년 가까이 어릴 때 또 뭐 누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도록 또 집에서 내버려 둡니까? 괜히 또 엄니 끼워가지고 애 영어 발음 다 망치고 영어 실력 다 망치고 하는 그 과정까지 하면 심지어는 요새 막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현재까지 이론은 영어 교육학 이론에서는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한국어 학습을 더디게 만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한 4세, 5세 아이들의 오히려 영어, 한국어 둘 다를 느리게 배우는 것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만약에 근데 대신에 그걸 미국에 가서 살아버리면 한국어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해야 될지 약간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순이 같은 언어하고 우리처럼 완전히 어순이 다른 전혀 딴 나라 말하고는 이게 동시에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 결과들이 보면 대체로 너무 어린 나이 하는 거 좋지 않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좀 나이 들어서 해도 될 텐데 우리나라 누구죠?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영화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안 좋은 표현이겠지만 저걸 듣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럽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릴 때 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타일러 한국어 하는 느낌이 우리 장관이 영어 하는 느낌이 그래요. 야, 뭐 발음이며 사용하는 표현이며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 영어 유치원 다녀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가 잘못했군요. 한 10년 정도는 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 첫 번째 문장의 경우 한 10년 정도 공부했다 손 치면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한 10년 정도 공부했다 손 치면 이미 제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왜 아직도 그리고 한 해 더 하고 또 한 해 더 하고 해도 이 부분을 계속 틀리냐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정리해두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딱 모르는 건 왜 몰랐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모르는 거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나지만 그게 여러 번을 하고 나면 몇 번을 하고 나면 점점 나타나는 횟수가
나타나도 해결하고 가고 못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나다가 아예 얼마 안 가서 이제는 쟤는 보면 딱 자기 끌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서 여기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 능력이 생겨버리면 되거든요. 인간의 언어도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위하여라는 부정사는 해석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봐서 모양이 익숙해지면 많이 쓴 말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 패턴을 벗어나고 패턴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면 그 순간 참 이게 제가 우리말로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일종의 뭐 반전처럼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 버리면 야 내가 워낙 영어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하고 1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진짜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꿈도 꾸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서 확 얘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우리말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언어는 예측하면서 듣는 게 맞아요. 글을 읽을 때도 기본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 찰나갔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며 읽는다, 예측하며 듣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좀 전의 사례처럼 자신의 예측과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소위 웃음의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코미디의 대부분이 그런 반전 요소를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장난이 잘 안 되는 언어여서 그 영어로 이제 퍼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말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모양을 정확하게 따져놓고 앞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문장이 나타났으면 그게 뭐였는지를 그 문장을 다시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맞다 이거 예전에 배웠는데 라는 얘기를 한 10번 20번 지나가고 나면 이 모양을 보는 직관력이 여러분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형태가 나타났을 때 해석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기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생긴 직관은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공식 5개 중에 이 앞에 2개 이렇게 4개 써갖고 막 이래갖고 경우위수로 나누는 거 이때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때요? 순서대로 안 하고 딱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생긴 거예요? 그게 반복을 통해서 자기 끌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영어도 똑같이 문장을 많이 보면 알게 모르게 그 문장의 모양의 패턴이 딱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만치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수능에 나오는 문장을 무리 없이 읽어서 100점을 받는 데까지 1등급도 아니고요. 100점을 받는 정도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지문의 개수면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연계교재라고 부르는 책 3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지문이 750개거든요. 지문이 750개면 얘 못 만나도 750번 만나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정말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750개 지문 보면 못 만나도 2000개 넘게 만납니다.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얘는. 야, 그러면 그 1000번, 2000번을 보고도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부모님 생활기록부를 몰래 떼보세요. 이게 내 탓이 아니구나 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생활기록부 보니까 부모님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열심히는 하지만 뭐 이렇게 적혀 있다거나 이게 개소리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면 금방 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는 반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학 풀다가 모르는데 틀린 걸로 하고 넘어가면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영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문장을 해석 못했는지 이론적 근거를 찾아서 이걸 다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는 부분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만 따로 떼서 연습하고 얘만 따로 떼서 연습하는 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량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요즘 그런 책이 많거든요. 막 문장 몇천 개를 모아놓고 과별로 나눠놓고 집중 연습을 하게 해둔 건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성문기본영어라는 문법책에 보면 1페이지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부정사가 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이라든지 다른 문장에 대한 이런 비교를 통한 습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까지 너무 한 번에 많이 몰아서 하는 건 말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게 현명하겠죠. 명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명사 모양 중에 앱을 뺐잖아요. 제가 주어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거의 못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건 수능에 나올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적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에서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750개를 보는 동안 주어로 쓰인 ever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를 더 많이 연습하는 게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말은 100만% 공감이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자주 나오는 것부터 많이 익혀서 우선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거겠죠. 명사의 모양하고요. 명사의 모양하고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모양까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영어 문장에서 뼈대를 이루는 놈들은 다 봤다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동사편이 남는 건데 왜 다 봤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냐면 동사는 동사 서술의 의미가 변화를 해서 시간을 바꾸거나 능동수동은 바꾸지만 내용을 뒤집지는 못해요. 산다라는 말이 살았다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살아왔다가 되거나 살 거야라는 말이 되지 안 살 거야, 그럼 나 붙이면 되는군요. 그걸 죽일 거야 라는 말로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명사하고 이 형용사를 읽는 방법만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동사의 변화형을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의 뼈대에 해당되는 말에 좌우를 명확하게 틀어 쥐고 가는 거여서 이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문을 가지고 눈으로 이 문장들을 익혀 나가는가가 이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주어 뒤에 형용사구가 오는 경우 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the most important person이라고 쓰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쉽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람 뒤에 most important이 나와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그나마 쉽지만 to this project의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라는 전치사하고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는 뗄 수 없죠. 한국말 같았으면 엉뚱 봤으면 중요한 사람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아서 여기에 나오는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예술감독이야 라는 얘기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knowledgeable person이면 똘똘한 사람인데 얘는 이 똘똘함이 뭐에 관해서 about computers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knowledgeable이 뒤에 전치사구의 꾸밈을 받아서 구가 됐으니 뒤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해서 knowledgeable한 사람은 그 더 많은 일자리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주어 뒤에 형용사구가 오는 경우 잘 놓칩니다. 특히 단어 어렵거나 이러면 진짜로 많이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이 자리에 대충 형용사가 있고 전치사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심지어는 사실은 저 단어를 몰라도 사람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과 명사를 할 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문장을 자꾸 정확하게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너무 대충 보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 제도하고 관련이 있겠죠. 옛날 학력고사처럼 정확하게 따져서 풀어야 되는 문제하고 요즘처럼 한 지문을 90초에 해결할 걸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뭐 학교건 학원이건 영어 공부의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되니까 그래서 꽤나 플루언시를 많이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이렇게 유창성을 많이 확보한 건 사실인데 반면에 뭘 많이 희생시켜 버렸냐면 정확성을 많이 희생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영어에서 어느 정도 질곡이 좀 빠져 있는 뭔가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훌륭한 성과를 낼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치사고는 뭐 쉽죠. 뭐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 불가능이란 얘기 됐고 전치사고는 별로 얘기할 것도 없죠. belong to라는 말은 앞에 주어가 사람이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 거니까 소속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사물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이 사물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어로 쓰는데 불편하지 않고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을 서로 동등한 관계로 놓기 때문에 건방지게 사물이 사람에게 소속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그래서 뭐뭐의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선생님 거야 라는 얘기가 됐죠. 최씨 기타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 뒤에 부정사가 오면 뭐라고 하면 되죠? 조동사로 하면 뭐뭐의 뜻이 들어가게 will 또는 can의 뜻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차를 고칠 도구가 라고 하면 되겠네요. 차를 고칠 연장이 트렁크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상태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 중에 있다라는 동사는 거기까지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있다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명사를 쓸 수 없어서 뭘 놓고 써야 되냐면 전치사를 놓고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동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부사가 나타났다면 얘도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겠네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전치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문장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에 있다라는 말이 됐죠. 자, 방금 보통 여태까지 비동사는 있다와 이다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많이 익히고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왔냐면 그 있다와 이다를 내용에서 감 잡아서 감으로 때렸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딱 하니까 어때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이다가 되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이론적인 근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비동사를 여러 번 정확하게 하시다 보면 20번 보고 30번 보고 이러면 그러면 전치사 앞에 있는 비동사는 여러분도 자동으로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정확해지고 그런 정확성의 기반 위에 유창함이 담기게 되면 진짜로 빠르게 여러분의 성적도 변화를 하는 거겠죠. 특히 보면 이제 80점대 초반쯤 걸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정확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해도 곧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나머지 부분들이 힘을 더 줘서 더 빠르게 성적이 오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잘 챙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어 문법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어휘력 겁나게 떨어지는 애들은 단어만 열심히 외워도 금방 부족한 부분 메꿔서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어라는 건 여러 가지 영역의 힘들이 골고루 있어야 문제를 잘 푸는 거니.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문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다른 부분의 성적은 오히려 1등급인데 점수를 그렇게 못 만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이 강의 통해서 해소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할 이라고 해도 되겠고 할 수 있는 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베이케이션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러면 비치로 가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I think 저거 이제 뭐라고 하면 되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좀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결정이냐면 일을 그만두려는 걔 결정은 was stupid. 이건 병신 같은 거야 라는 이런 얘기겠죠. ing가 오는데 아까 뭐 주의하시라고 그랬냐면 그냥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명사를 꾸미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being만 동사인 겁니다. being만. 그러면 딘과 얘기하는 사람은 새로운 교수님이다 라는 얘기겠죠. 딘이라는 단어 모르잖아요. 이거 아는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해석할 때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 자리값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딘과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그러면 새로운 교수님이다 라는 얘기가 됐겠죠. 나중에 추론편에서 얘기할 건데 이게 주제요지 제목을 찾는 문제에서 만약에 딘이 중요하면 이 딘은 뒤에서 해결이 됩니다. 딘이 뭔지. 근데 만약에 딘이 이 글의 주제요지 제목과 별로 관련이 없으면 얘 그냥 딘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답 찾는 거하고. 대신에 이제 읽을 때 와 대략 단어 몇 개 갖고 내용을 얼범으로 때려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딘과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새로운 교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두시는 게 좋죠. 딘은 학과장 또는 학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대학에서요. Hanging above doors, 그러니까 문 위에 매달려 있는 시계가 되는 거죠. 시계가 작동을 멈췄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attending이라는 ing도 그럼 앞에 있는 employee를 꾸며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죠. 나중에 수동태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직원에겐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은 점심이 제공되어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좀 더 이상해요. 나중에 수동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injure이라는 단어는요, 부상 입히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바로 뭐가 떴죠? 전치사 in이 떴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아이는 이라고 동사 앞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걔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네요. 자, 마찬가지로 use라는 말은 이용하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뜨고 전치사가 떴다는 건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나올 때까지 나오는 단어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사냥에 이용되는 개는 대단히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도 그러네요. 이거 부사가 must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이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격의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격의 접속사는 우리말로는 오늘 할까? 원래는 뒤에 가서 할 계획인데 일단 내버려 둡시다. 뒤에 동격편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다시 할게요. 근데 이게 동격이라는 놈은 우리말에 그냥 합시다. 뭐 오늘 하나 다음에 하나. Students should study hard 이렇게 쓰면 야 니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you라는 놈하고 students라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틀린 문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쓰면 얘는 이퀄이 됩니다. 영어에서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이퀄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사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 명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명사, 명사는 이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명사, 주어, 동사의 명사하고 주어도 이퀄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생략된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명사, 명사는 같은 뜻이면, 같은 말이면 저렇게 나란히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지위와 격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명사를 뭐라고 하면 서로 동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동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격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미스터 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he best English teacher, 최고의 영어 교사인데 그 다음에 in Korea 이렇게 쓸까요? 한국 최고의 영어 강사인 최 씨는 그 다음에 is stupid, 비용신. 그럼 내용이 안 맞는데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excus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두면 이번에는요 여기 나오는 최 씨하고 여기 나오는 the best English teacher in Korea하고 어떠냐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고 같은 내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최 씨하고 뒤에 있는 한국 최고의 영어 강사하고 서로 뭐가 됐냐면 동격이 됐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그냥 your students should study hard 이러면 됐는데 밑에 있는 건 동사 나오기 전에 뭐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Mr. Choi, the best English teacher in Korea is cute 이라고 해서 한 템포를 끊어서 쉬어갔습니다. 그냥 you는 조금 더 길어서 한 템포를 쉬어서 끊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커마를 찍은 건 최하고 이 명사를 그냥 너무 기니까 한호흡 쉬었다 가려고 끊어간 건데 이 명사하고 이 명사가 동격인데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격의 커마이다 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 명사하고 이 명사가 동격이고요. 중간에 뭐가 든 거냐면 쉼표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이번에는 the fact라고 쓰고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 미스터 최가 정말 병신 같습니다. 갑자기 stupid 스펠링 생각이 납니다. 거짓말 하려니까 스펠링을 까먹고 그러네. PID인가요? 맞나? D가 없어야 되죠. 아이씨. 이게 아예 쉬운 단어였으니 망정이지 어려운 단어 기억 안 났으면 저 새끼 저 단어 모르는 갑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is 그다음에 not true 이러면 최 씨가 비용신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됐죠. 이런 말이 이 말은 현재 틀렸습니다. 이 문장이 왜 틀렸냐면 마침표 하나에 동사가 둘 들었죠. 그러면 동사 하나를 준동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동사를 하나를 절을 만들어서 문장 안에 안기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면 내용상 보니 fact하고요. Mr. Choi so stupid하고는 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을 뭘 만들어 버리면 명사절을 만들어 버리면 얘를 명사절을 만들어 버리면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고 같은 내용이니 괜찮겠군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영어에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게 뭐뭐였더라? that, if, whether. 그 중에서 뜻이 없는 접속사가 어떤 거예요? if를 넣어버리면 최 씨가 병신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that을 넣으면 뭐가 되냐면 뜻이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명사절만 되고
명사절만 되고 뜻이 없으니 이 명사하고 이 명사는 서로 동일한 내용이라서 나란히 세워도 되죠. 나란히 세워도 됐잖아요. 지금 명사 두 개는 똑같으면 나란히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fact라는 명사하고 그다음에 최씨는 병신이라는 것이라는 이 명사하고 둘이 나란히 명사에서 나란히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e fact와 뒤에 있는 the Mr. Che so stupid이라는 말은 서로 뭐가 됐죠? 동격이 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얘를 뭐의 접속사라고 하냐면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두 개가 서로 동격이고 얘는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설명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격의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the idea가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사람들이 equal 똑같다라는 저 아이디어는 중요하죠.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많은 사회들에서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생각은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the idea하고 뒤에 all people are equal하고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격어를 이루고 있는 거죠. suggestion이면 생각, 제안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음에 걔네들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생각은 is ridiculous, 말도 안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suggestion하고 뒤에 they lie to you가 서로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격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저 앞에 있는 결론하고 뒤에 남자들이 더 빠르다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는 잘못되었다라고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는 건데 관계대명사는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면 뒤가 동사부터 오겠죠. 그래서 is bothering you까지 해석하고 is를 문장의 정동사로 보면 되는데 너를 괴롭히는 그 이는 이렇게 된 거네요. 너를 괴롭히는 그 이는 is right at the back이면 is는 그러면 이다가 아니고 뭐가 된 거죠? 있다가 된 거죠. 바로 뒤에 있다라는 말이 됐군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음 우리 사과가 관계대명사 심화편인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렸죠. 관계대명사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관계대명사를 어떤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관계대명사만 아니요. 오늘 나왔던 모든 형용사 구절은 어떤이라는 추임새 같은 말을 달고 들어가도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여서? 형용사여서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너를 bothering하는 tooth라고 그냥 곧바로 해석해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확한 숫자를 고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정확한 숫자를 뽑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 어떤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사과에서는 제가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를 뽑으면 각각 $1,000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더 한 수준 더 높은 방식으로 더 해석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죠. 일명 계속적 용법은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정기적으로 지진을 겪습니다 라는 말이 됐고요.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 놈은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난번 그 좋았던 영화죠. 내가 본 그 좋은 영화는 documentary라는 말은 기록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큐먼트가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ARY가 모아서 그래서 기록물이라는 말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큐라고 막 쓰죠. 앞에 있는 수트는 아실 거고요. 그러면 뒤에 수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 보니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가 찾고 있는 그 수트는 is 뒤에 뭐 왔죠? 전치사 왔으니 is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dry cleaners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최악의 결정이라고 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겠죠. 내가 했던 최악의 결정, 내가 어렸을 적에 그게 그러면 이제 was가 뭐가 되는 거냐면 문장의 정동사가 되는군요.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자,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는 얘도 모양은 일단 모양으로 생각합시다. 관계부사는 다음 시간에 사과에서 관계대명사 심화편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계부사는 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결국 모양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얘는 어떤으로 하면 되고 없으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걸로 모양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저 모양으로 기억을 내두기로 하죠. 자, 그러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일을 가장 잘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죠.
자, 극장은 극장인데 어떤 극장이냐면 그 사람들이 연극을 올렸던 극장은 이렇게 되겠군요. 연극을 올렸던 극장이 최근에 복원되었습니다라고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관계부사가 보이면 어떤어로 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거든요. 어떤어로 해버리셔도 좋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죠. theater이라는 말은 연극이나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거 하는 극장입니다. 영화 상영하는 극장은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건 앞에 movie 붙여서 movie theater이라고 해야 됩니다.